2023년 3월 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요즘 한미연합 연습 훈련을 보면서 한국군은 어떤지 몰라도 미군은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동아일보를 퇴직하기 전에 우리 신동아에다 썼던 마지막 기사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일부 미국 공군기가 참여하긴 하지만 한국 공군 중심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공군에도 KC-330 급유기가 있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KF-16을 비롯한 F-16, F-15K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PSI 공중 경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모아서 북한의 핵,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전쟁 지도부, 국가 지도부를 일시에 공중 폭격하자,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하자,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미국 세력도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쟁 시나리오를, 가상 시나리오를, 북한 핵협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신동아, 이정훈, 고르디우스 매듭하면 아마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지금 어제가 6일인데 3월 6일 쌍매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쌍매 훈련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 밑에, 공군 작전사령부 밑에 10개 정도의 비행단이 있고요. 주한미 공군은 제7공군입니다. 7공군 밑에는 2개의 비행단이 있는데, 이 7공군하고 미 7공군하고 한국 공작사하고 둘이 같이 하는 게 쌍매 훈련으로 보입니다. 매 2마리가 떴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같이 하긴 했는데 다른 것 같아요. B-52 미 전략 폭격기가 날라왔고, 이 비행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카디즈에 들어오니까 우리 공군의 F-15K, KF-16 등이 떠서 같이 비행을 하면서 뭔가 연습을 한 걸로 보입니다. 동영상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프리덤 실드 훈련이라고 미국에서 일부 증원군이 오면서 한반도에 있는 육군을 기동시키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한미 공군이 계속, 지난번엔 B-1 폭격기가 날라왔었죠. 일주일 전이었던가요? 근데 이번엔 B-52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을 보게 되면은 B-1, B-52 이런 게 대만 해협, 즉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로 쭉 지나가고, 거기에 맞서서 중국은 이제 그쪽 전투기는 J로 시작됩니다. 섬멸하다 할 때 섬자를 쓰는데, 섬자가 중국 발음으로는 젠입니다. 섬자를. 그래서 J 뭐 이렇게 나게 J 전투기들이 떠서 뭐 B-52를 뭐 몇 대가 떨어서 견제했다, 뭐 자기네 중국 쪽으로 착륙시키려고 유도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대만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B-50이나 B-1 이런 거는 미국 공군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공군 밑에 작전부대가 공군 작전사령부 하나밖에 없는데, 미 공군에는 공군 전투사령부, 지구권 타격사령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지구권 타격사령부 밑에 2개의 번호로 시작되는, 우리 한국에 있는 7공군처럼 번호공군이 있습니다. 20공군이 있고 8공군이 있는데, 20공군은 그 미국이 갖고 있는 ICBM을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미국의 ICBM은 미닛맨입니다. 미니트맨, 민병대. 미국 독립운동할 때 총을 들고 나왔던 그 민간인들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죠. 그 미닛맨을 20공군 밑에 또 몇 개의 비행단이 있어서, 그 비행단에서, 미사일 비행단에서 지상, 땅속에 파놓은 사일로 기지에다가 그 ICBM을 넣어서 관리하고 유사시에 발사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ICBM 발수는 1,500발 약간 안 됩니다. 미닛맨 수가. 네. 그렇게 해서 20공군은 ICBM을 관리하고, 8공군에는 다시 3개 비행단이 있는데,
맞을 겁니다. 거기에 B1, B2, B52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공군 산하에 있는 한 개 비행단에서 B52 또 다른 비행단에서 B1 또 B2 이런 것들이 자꾸 한반도와 대만 해협 이쪽으로 날아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 억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 동맹국을 그 가상 적국이나 위험국으로부터의 핵 위협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게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건데, 확장 억제를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이 미국 본토 아까 20 공군 산하에 있는 미사일 비행단에서 ICBM을 쏴서 평양이나 북한 주요부를 작살내는 게 그게 확장 억제고요. 그게 이제 핵에 의한 상호 확증 파괴, MAD, Mutual Assured Deterrence, 또는 뭐 Balance of Terror, 공포의 균형, 뭐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ICBM을 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전략 폭격기가 날라와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게 있죠. B-61 비행기 투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이 전략 폭격기가 날라올 텐데, 전략 폭격기가 뜨게 되면은 함의 공군이 다 뜨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F-35A가 있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미 스텔스 전투기는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 해병대 비행단이 F-35C를, F-35B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이 착합니다. 그거는 그 미국이 아메리카급 또는 그와 비슷한 그 상륙모함에 실어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쭉 와가지고 뜰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이 F-35A를 한 60대 갖고 있는데, 일본의 F-35A는 북한 폭격 작전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일본 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F-35A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F-35B가 어떤 지하 관통탄, F-35B 미 해병대는 한 발, 대한민국 F-35A는 두 발을 탑재하면서 북한의 주요 기지를 폭파할 수 있죠. 그 결론, 이게 지금 미국이 쭉 하는 거 보게 되면 미니맨을 쏴서 북한이 핵도발을 했을 때 때리는 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폭격으로, 즉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이 북한을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때리는 건데, 미국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한국 공군도 연습하는 거고. 저는 이제 미 공군이 F-35B 정도만 참여하면은 한국 공군 힘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라는 기사를 쓰고 나왔었는데, 그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을 하고 위협적으로 나온다면은 북한의 핵을 쏘더라도 쏘는 상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고조되면은 한미연합공군 또는 한국군 주도로 F-35A, 그 다음에 뭐 그게 주요 타격을 하고 난 다음에 F-15K 무장 어마어마하게 달죠. 어마어마하게 달죠. KF-16 또는 뭐 FA-50까지 총동원해서 공군력만으로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전투 시설을 다 파괴해버리면 상당히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나면 북한이 뭐 난리를 피우겠지만 때릴 수단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또 때렸다간 더 작살날 것 같으니까 디터런스 억제가 되면서 이 모순이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저희 발상과 비슷하게 지금 미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략 폭격기를 계속 보내는 거는, 이 전술 자산은 한국에 있는 두 개 비행단이 있고, 또 필요하면은 일본에 있는 5공군, 미 5공군 밑에 거기에 몇 개, 세 개, 두 개인가 비행단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뭐 F-15 정도밖에 없어요. F-35A는 없는데, 그들이 와서 한국의 F-35A랑 같이 작전을 하고 미 해병대 F-35B와 같이 작전을 하면은 미국도 상당히 북한을 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서부터 그들의 급유기 KC,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우리 피스아이 같은 경보기 날라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계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뭔가 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하고 있는 게 그걸 감을 잡은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궤를 같이 하고 이제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 하는 연습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을 거칠게 다뤄야 된다.
거칠게 달아서 써. 쓰고 나면 뭐 우리도 죽겠지만 너도 주고 하고 이 치킨 게임으로 가서 부닥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한번 깨야죠. 저는 쌍미 훈련은 쌍미 훈련대로 하면서 B-52가 오고 지난번에는 B-1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것들, 북한 폭격, 그렇게 김영삼 씨가 반대해서 북한한테 핵무장 기회를 준 게 1994년인가요?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김일성 사주를 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되나라고 역술인 무속인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썼죠. 올해 안에 사망. 그랬더니 정말로 94년대에 죽어가지고 심진송 또 뭐 조성우 또 뭐 그런 분들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북한을 때렸으면 북한은 핵 시설 막 준비할 때인데 지금 같은 위기가 없었을 텐데 그때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렸거든요. 김영삼 씨가 나라를 망친 게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늦추게 되면은 참 위험하죠. 그래서 북한을 전략 폭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 한국군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분을 좀 국민들이 유심히 보면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을 이고 살 수는 없고 북한이 포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조짐이 있으면 선제 타격, 킬체인도 먼저 가동하겠다 그랬는데 못 때릴 이유는 없죠. 북한이 까분다면. 전략 폭격 스트라이크 패키지 연습하는 거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때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저희 분석 겸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